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왜 따로 해야 하니? 어머니 옷은 좀 냄새가 나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3살 김영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진명이는 시어머니였지만 생활의 주인은 며느리였습니다. 거실도 주방도 냉장고도 모두 며느리 기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안에서 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를 깨우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얘 좀 봐주세요. 어머니, 이거 아직 안 치우셨어요? 말투엔 늘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고개만 숙인 채 휴대전화만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 쓰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걸 때도 이름 대신 어머니를 짧게 던지듯 불렀고 눈을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밥상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자리는 늘 끝이었고 반찬은 가장 늦게 놓였습니다. 아이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있잖아. 그 말에 고마움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와 통화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시부모 모시고 사는 집 거의 없대. 우린 어쩔 수 없지 뭐. 바로 옆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르는 척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분위기를 알면서도 늘 중립인 척했습니다. 그 침묵이 며느리를 더 당당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탁기 앞에서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왜 따로 해야 하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옷은 좀 냄새가 나잖아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쥔 수건이 천천히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빨래는 항상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세탁기가 멈춘 뒤 한참 지나서야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변화를 알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자신의 승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아이를 방패처럼 사용했습니다. 어머니, 얘 좀 봐주세요. 그 말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외출은 잦아졌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요즘 엄마들 다 그래요. 가볍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밤이 깊어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잖아. 그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넘겼습니다. 아이의 밥, 목욕, 잠자리까지 모두 시어머니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기 목욕 똑바로 했어요? 냄새가 나는데 대충 한 거 아니시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선은 이미 많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탁 위에 반찬이 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으로 한번 뒤적이더니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짜게 먹어요? 아이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사 드세요.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요. 배려처럼 들렸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냉장고를 정리하며 시어머니가 해둔 반찬을 아무 말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뚜껑 닫히는 소리를 시어머니는 방문 안에서 똑똑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조용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은근히 다른 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뜬금없이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 친구네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 집도 해주셨대요. 어떤 분은 차도 사줬다더라. 그 말은 늘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였습니다. 비교는 자연스러웠고 의도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맞장구도 말림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말들이 하나하나 박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얼마나 도와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조건으로 보이고 있다는 걸. 며칠 뒤 며느리는 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보험은 들어두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걱정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며느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한테 부담 주시면 곤란하니까요. 그 말은 분명히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물을 마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리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짐처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시어머니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침묵 대신 다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친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술병이 몇 개씩 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요즘 보기 드물죠? 친구가 어색하게 웃자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거의 제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모시고 산다는 말, 마치 은혜를 베푸는 사람처럼
집 명의가 누구인지, 이 집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며느리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앉아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 더미는 모두 시어머니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오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없고 급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무심히 놓여있던 전화였습니다. 며느리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제주도 상가건 이번 달 임대료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짧은 숨만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어졌습니다. 지난달보다 수익이 조금 늘었습니다. 기존 계약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내 전화는 내가 직접 받겠다. 며느리가 돌아보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 처음으로 반찬을 더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드셔보세요. 낯선 말투였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괜히 웃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어색하게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예전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제주도에 뭐가 있으세요? 조심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짧게 말했습니다. 조금.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집, 상가, 임대료, 그리고 앞으로의 목. 그날 밤 며느리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제주도 상가가 뭐야? 아들은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상가? 며느리는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전화 왔어. 임대료가 어쩌고 하던데.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도 처음 듣는데.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늘 조용하고 늘 참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모습. 그 모든 게 진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을지 모른다는 느낌. 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많이 늦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조용했고 밥 짓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이미 옷을 단정히 입고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정리하려고.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리라니요?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집 다음 달에 내놓는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고 며느리는 순간 숨이 막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많이 배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람은 대접받을 곳에서 살아야 하더구나. 그리고 가방 지퍼가 천천히 닫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시어머니 앞을 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왜 내놓으세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선 내가 사람 같지 않더구나. 조용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방안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다르게 할게요. 하지만 그 말엔 진심보다 두려움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존중은 있을 때 지켜야 한다.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는 늦었고 태도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고향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공항문이 열리자 짭조름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제주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상가 위층에 마련해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어머니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천천히 먹었고 차 한 잔을 온전히 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게 사는 거지. 짧은 혼잣말이 바다 위로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서울의 집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뒤 집은 금세 달라졌습니다. 아침밥은 차려져 있지 않았고 아이 등원 준비도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직접 모든 걸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버거웠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들은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녔고 조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넓던 거실은 사라지고 방은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편하게 누렸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주변 사람들도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말들, 그날의 행동들이 이미 소문처럼 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혼자 남는다는 걸 며느리는 하나씩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이유도 억울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를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더는 자신을 소모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누가 이 집이 버팀목이었는지, 누가 당연함 뒤에 숨어 있었는지, 며느리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대했는지로 남는다는 걸. 존중 없는 태도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가장 아플 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더 강하게 이어집니다.